제가 준비한 6위와 7위 바로 이미지 경쟁 얘기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무겁고 딱딱한 모습이 아니라 최근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소통과 감성을 자극하는 모습을 연이어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사죄에 절을 한 이재명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그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기왕이면 좀 더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주 하시죠, 뭐. 또 한재준 교수님, 이충근 박사님. 그리고 다른 부분이 더 계시네요. 그 다음에 이용호. 이용호 의원님이 맞죠? 우리 의원님이라서 이게 아예 메모를 안 했거든요.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만나봤고 앞서 뉴스탑 때 서두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사죄에 절을 했고 최근에 눈물도 좀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변신한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의 변신은 무죄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들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의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심에 입각한 선거, 또 하나는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 이 두 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민심이라고 하는 측면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과거 조국 전 장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국민들의 민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던 측면들이 꽤 많이 있다. 그러니까 공정 같은 내용이겠죠.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투영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때 문제제기, 또 하나는 또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민생 문제를 제대로 돌봐준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국민들의 질책을 아프게 새기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나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하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예. 여기에는 핵심은 혁신 경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혁신 경쟁을 하자. 이 혁신 경쟁은 능력, 실적 프레임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이런 능력, 실적 프레임, 또 혁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훨씬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에 있는 프레임들을 그쪽으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 그런 프레임을 옮겨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후보의 태도를 바꾸는 모습들, 저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반전의 모멘텀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도원 의원님, 간성의 큰절,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이재명은 다 봅니다라고 해서 SNS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나라고 민주당 의원 얘기했더니 침대에서 SNS 보다가 굴러 떨어지기도 할 정도로 많이 본다. 댓글도 다 읽고 문자까지 본인에게 오는 쏟아지는 문자도 다 읽고 본인에게 있었던 이미지에서 좀 더 나아가게 소통 이미지를 좀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그 댓글을 또 SNS를 보신다면은 야당 지지자들의 그 비판적인 글을 많이 보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응원 댓글 보면 힘은 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그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특정한 시각, 확증 편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면 좋겠고, 변신과 눈물에 대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이제 여당 지지자들은 많이 응원할 수도 있지만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찜찜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 이상 눈물을 흘리셨죠. 한 번이 5,000원짜리 더덕을 시장에서 파는 할머니, 99살 할머니 어려움을 보고 눈물을 흘렸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렇다면은 그 수천억 원에 5,000원이 아니라 5,000억이 넘는 그 수익을 소수 사업자에 안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이 있고, 연평도 포격 그 희생자들에게 앞에서 또 눈물을 흘렸는데, 그렇다면은 천안함에 대해서 그 폭침이 아니라 다른 충돌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SNS에서 올리고 또 그 주변에 그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포진해 있는 거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신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가 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은
이런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과정, 그래서 신뢰를 더 쌓는 과정, 이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큰절까지 했고 눈물도 보이고 계속해서 거듭 사죄를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이재명 후보 혼자 뛴다는 말들도 나오는데요. 화면을 저희가 만나볼까요? 확실한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이 좀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그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른바 컨트롤 타워 이게 지금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큰 선거를 치르면은 하여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후보가 제일 신뢰하는 의사결정의 최종 그 결정 팀은 필요해요. 뭐 결과는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래 예.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윤 의원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해찬, 양정철 등판론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고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도 좋은 분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린다. 민주당 차원에서 인재 영입이 쉽지 않다라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실제 뭐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도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다른 분들도 많이 추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추천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라든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인물평이나 됨됨이 이런 것까지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어떤 정치 불신 시기에서 새로운 좋은 인물을 영입한다는 게 실은 양당 자체적으로 봤을 때 다 모두 다 힘들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게 국민에게 희망을 주리고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미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영입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실은 고문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 등판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이해찬 전 대표랑 같이 하고 있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움직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등 주요 정무직 당직자들이 선대위 쇄신을 위해서 일괄 사퇴하기로 한 건데요. 그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주요 정무직 당직 의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일괄 사퇴의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정무직 당직자의 거취 문제는 뭐 제가 그걸 요구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얼핏 들었긴 한데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놔 주신 용단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당직자 교체 여부에 요청하지 않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당직자들 스스로가 일괄 사퇴를 했다. 뭐 큰절까지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했는데, 정명 의원님, 그 상대당 국민의힘 지도부가 봤을 때도 이 민주당의 선대위 쇄신 속도가 대단히 빠르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자극이 좀 되는 건 아닌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그 민주당이요, 지금 컨셉을 그냥 그렇게 잡았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는 그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에는 당원 당규상 그 당무 우선권이 후보가 결정되면 대통령 후보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 때문에 아마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컨셉 하에서 당직자 당무 우선권, 이 교체 여부 포함해서 당무 우선권을 후보에게 주는 그런 그 퍼포먼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원 당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번에 사무총장도 교체가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새로운 민주당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진짜 새로운 민주당이 되려면 이재명 후보가 교체돼야 새로운 민주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선 후보를 어떻게 교체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새로운 민주당이라는 그런 그 단어보다는 다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새로운 말을 했어야지, 그냥 새로운 민주당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 후보도 그대로고 당대표도 그대로인데 다른 사람들이 뭐 그거를 갖다가 그 당직자 교체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새로운 민주당이 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